차이가 뭐죠? 뭐의 차이가 뭘까요? IoT하고 웨어러블. 몸에 부착이 되는 어느 정도를 아니면 IoT는 전반적으로 사람을 떠나.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목걸이. 그거는 IoT 디바이스예요? IoT 맞죠? 예. 근데 그 목걸이를 강아지한테 씌우면 뭐예요? 노. 애한테 해놓으면 그걸 우리가 웨어러블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몸에 붙이면 웨어러블이고 사람 아닌 게 붙이면 IoT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계에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생물, 그거를 우리가 IoT로 치고. 자, IoT하고 웨어러블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 뭐냐? 이 세상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연결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인터넷에 연결되는 똑같은 데이터지만 우리가 웨어러블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저는 IOB라고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이 안 따라줘가지고 그냥 웨어러블 부릅니다.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 그렇죠. 자, 이 6대 요소 기술 중에서 인간을 연결하는 기술이 웨어러블이죠. 웨어러블. 지금 웨어러블이 모바일 다음 단계로 주목을 받는다. 금년 들어서 웨어러블 되게 떠들고 있고, 우리 핏빛, 로버트 박의 핏빛이 4조의 그 상장이 됐죠. 나스닥에. 근데 뭐 하는 거라고 뭐예요? 이런 거 만들잖아. 근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4조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 가치는 대우조선보다 높은 겁니다. LG전자하고 맞먹어요. LG전자 6조니까. 좀 이해가 안 돼. 5% 6조죠, 6조. 이런 건 이해가 안 돼. 이제는 컴퓨터와 사람, 이것이 항상 붙어 있는, 그래서 사람한테 뭔가가 항상 붙어서 웨어러블이 움직였죠. 레이 커즈발이 한 얘기입니다. 10년 전 내가 먹었던 점심 메뉴가 뭐냐. 왜냐면은 이형 단뇨병을 30년 전에 해서 30년 동안 자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측정하고 있죠. 자, 이러한 그 웨어러블이 산업적으로 얼마나 크고 있느냐. 여기 샤오미 5조, 9%, 그 다음에 9조, 이런, 그 다음에 스퀘어 6조, 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는 회사 있죠? 스마트 싱스, 삼성이 인수한 회사. 한 1조 1억 불 정도 인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큘러스 여기 있죠? 2조의 페이스북이 인수한 회사. 베스트 3조의 구글이 인수한 회사. 비츠는 애플이 3조에 인수한 회사. 이런 회사들 있죠. 지금 보면은 웨어러블 쪽의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세 가지가 결합해서 평행 우주를 만드는데 이제는 평행 인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평행 우주에 평행 인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여러 신호들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1대1 대응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나, 이것이 현실의 나를 증강 최적화시킨다. 그래서 레이 커즈바일은 30년 동안 자기가 밥 먹은 걸 다 측정해서 당뇨 관리를 하는데 이제는 레이 커즈바일 같이 정말 철저하지 않은 사람도 그냥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 누가? 웨어러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평행인간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표준이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나 표준이 나오고 있죠. IEEE 11073이 이 표준인데 불행한 거는 이 표준을 제대로 따르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표준은 나와 있는데 따르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웨어러블도 똑같은 것 거죠. 데이터가 수집돼서 저장되고 가치 창출해서 인간을 최적화한다. 이게 웨어러블의 기본 기능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라면 왜 여러분은 일단 오감 데이터가 다 융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감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사람이 슈퍼맨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스마트폰하고 융합되면 슈퍼맨이 됩니다. 자, 오감 융합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융합 안 된 게 뭐가 있을까요? 맛? 하나하나 보죠. 제일 먼저 융합되기 시작한 게 시각이죠. 시각이 어떻게 인간이 인지하는가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게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망막이죠. 인간의 망막의 해상도가 얼마냐? 지금 1300만 1억 화소가 좀 넘어요. 한쪽으로 1억 화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휴대폰 센서의 10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이제는 휴대폰 카메라가 인간 망막을 거의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반도체에서 10배 좋아지는 건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래서 이 망막을 이제 센서가 만들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장님한테 망막을 재건해주면 볼 수 있느냐? 못 본다. 왜냐하면 망막에서 나오는 건 센서일 뿐이지 실제 보는 건 누가 보느냐? 그걸 인지해서 쓰는 시각 중추가 보는 거예요. 시각 중추가 발달 안 돼 있으면 센서만 있다고 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각 중추가 본 저기 멀리 예쁜 여인이 가는데 보니까 옛날 여인 같다. 그러면 그 보는 순간 내 시각 중추는 예쁜 여인이란 거를 알아차리는데 그 다음에 내 DNA 연합력, 앞부분이 DNA 연합력입니다. 이게 사람의 독특한 영역이죠.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하고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해가지고 옛날 여인하고 남이섬 자라섬 축제 같은 그런 걸 떠올려요. 참고로 옛날 여인이 잘 살면 배가 아프죠?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찾아오면 머리가 아프다. 자, 이래서 이 지혜란 것은 여기서 판단된 것이 다시 모이면 지능이죠. 여기 픽셀 밀도고 패턴 인식이고 네트워크입니다. 자, 시각에 발현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센서의 단계, 두 번째가 인지의 단계, 세 번째가 융합의 단계, 연상의 단계입니다. 시각 정보 이제 융합되죠. 이렇게. 자, 이 여자는 뭐냐, 모든 걸 구글 글래스 가지고 수술할 때도 보고 모든 거 우리가 시각 정보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시각뿐만 아니라 오감이 다 융합되죠. 그래서 IBM에서 얘기한 게 청각 이미 융합됐죠. 그 다음에 촉각 융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촉각까지 융합됩니다. 촉각은 어떻게 융합될까요? 촉각이 융합되면 우리가 뭐가 가능해지겠어요? 옷 살 때. 옷 살 때. 그죠? 만져보고 살 수가 있죠. 실제로 만져보고 살 수가 있어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오감이 다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뒤 컴퓨터는 그걸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IBM이 2012년도에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볼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꿀벌 같은 건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아기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그걸 분석해서 할 수 있고 산사태를 동물들은 예측하는데 우리는 예측을 못하죠.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사물의 표면만 아는데 우리는 고유 진동 패턴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냄새를 사람은 10,000개의 냄새 분별 안 된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10만 개 사람보다 10배 정도 냄새를 표한다. 그렇죠? 실내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걔들은 그 마약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오감융합에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까지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인간이 못 가진 기능을 가지기 시작해요. 지금 보면은 그 포도주 감별을 이놈이 다 하기 시작했어요. 포도주를 냄새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융합하죠. 이제 구글 번역기가 다 번역하죠.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 스카이프 가지고 보셨나요? 스카이프로. 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얘기합니다. 그 유창하게 자기 말로 얘기해요. 근데 스카이프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자기 영어로 듣는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스페인어로 듣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스페인어 영어는 동시 통역 수준이에요. 한국, 일본어도 동시 통역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나 영어하고 중국어는 좀 힘들고. 구조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근데 예. 조만간 됩니다. 이제. 네.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는 이 언어의 한계, 이제 우리 교차국하고 뭐 이런 언어 종류에 따라서 통역이 우리하고 영어는 이제 엉망이지만 적어도 같은 계통의 언어들은 이제 실시간 통역 수준으로 들어왔죠. 이게 앞으로 미치는 바가 뭐냐? 번역사가 대거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딥러닝에 의해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프 한번 볼까요, 우리? 진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쪽이 스카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Hi, can you guess where I live? ¿Te encuentras en América del Norte? Yes. Do you live in central Mexico? Sí. ¿Te encuentras en Estados Unidos de América? Yes. Do you live in a capital city? Sí. ¿Estás cerca de Seattle? We are very close to Seattle. Are you in Mexico City? Sí. ¿Estás en Tacoma? Yes. Very good guess. Gracias. Thank you. Do you like living in Mexico City? ¿Te gusta vivir en la Ciudad de México? Aquí está muy lindo. Here is very nice. What do you do for fun? ¿Qué haces para divertirte? Voy a las playas de México. I'm going to the beaches of Mexico. I like to swim. Me gusta nadar. A mí también. Me too. 자, Where in the world do you wish to travel?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배웠는데 스페인어까지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프렌치? 없다 이제. 그러니까 그 서구 언어 중에 하나만 할 줄 알면 이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하면은 일본어까지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어 하면은 중국에서 통하겠지. 15억 시대니까. 자, 꿀벌의 시각, 우리 자외선 못 보는 거, 뱀의 시각, 적외선이죠. 뱀은 적외선, 꿀벌은 자외선. 이런 거죠. 박쥐하고 돌고래의 청각. 놀라운 거죠. 얘들은 3차원 공간을 이걸로 알아서 가잖아요. 개후각, 뭐 이런 것들을 내추럴 인텔리전스라는 자연지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웨러블 뎁 센서가 이 오감 정보를 융합해 가지고 바로 인간과 자연의 초감각을 융합하는 슈퍼맨이 됩니다. 이게 웨어러블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융합 인간의 탄생. 그래서 슈퍼파워를 가진 직원들이 나오는 거죠. 미래는 결국 뭐냐? 지식 기능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웨어러블 등장을 보죠. 다양한 웨어러블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종류를 보면 착용형. 그러니까 웨어러블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요거는 착용형 웨어러블, 오케이. 의류일체 요거 웨어러블 맞아요. 신체 부착형이 웨어러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식형, 이건 웨어러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OB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이 아니고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 저는 이렇게 인체 인터넷, 생체 인터넷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굉장히 웨어러블은 시장이 큰 놈이 있고 롱테일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BI 인텔리전스가 예측한 이 스마트워치와 트래커의 판매량 예측인데 지금 보면은 2015년 1분기에 PPC 몇 개를 팔았느냐? 390만 대를 팔았어요. 이번에 4조에 성장한 이유가 있는 거죠. PPC에. 2013년도에 모든 걸 합쳐서 100만 대를 팔았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PPC 혼자서 한 분기에 얘들 1년 판 거를 넘어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봤어요. 넥스트 빅싱이 뭔가 놓고 봤을 때 웨어러블일 것이다. 그런 거죠. 스마트워치가 빅뱅하고 있죠. 이게 갤럭시 기어죠. 애플워치입니다. 제가 요즘 보면 삼성이 꽤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런 거 디자인하는 거 보더라도 꽤 잘했어요. 이거 지금 뭐 할 거냐? 그 자동차 키. 이제 키는 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죠. 직키, 자동차 키.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신용카드, 스마트 기기, 통번역기, 음성인식, 패션 아이템, 커뮤니케이션, 반려동물. 이제는 이제 걔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작년도에 조사해 봤어요. 일반인하고 전문가 사이의 응용 분야를 너들 어떻게 놓고 생각하냐 했더니 일반인들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여가 건강 이게 많았어요. 대체로 이럴 때 보면 일반인들이 많더라고요. 자, 트래커 종류들입니다. 많은 트래커들이 있어요. 미스피트 같은 경우는 아주 디자인이 잘났죠. 스와로프스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트래커들이 뭐 하느냐? 인간의 모든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지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샤오미가 13불짜리 가지고 나왔어요. 트래커의 대표주자 PPC죠. 금년 5월에 IPO였는데 4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요 지트코 같은 회사는 요 몸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양쪽에 걸어가면은 너 몸의 균형이 어떻게 맞는가 그걸 알려주죠. 자, 스마트 글래스. 구글이 B2C에서는 붙어있죠. 근본적으로 구글 글래스는 B2C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도찰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시각 청각 정보가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스마트 안경은 5, 6년 뒤에 어디로 갈 것이냐, B2B로 갈 것이다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도에 사람들한테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운영 분야들이 오페라 번역, 증강현실, 디지털 수술실, 기계 조립, 스포츠 상황, 전투, 그 다음 천체 위치 전부 다 뭐냐면 동시에 우리가 현실과 가상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니즈가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동시에 현실과 가상을 같이 보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수술방에 가보면은 모니터도 봐야 되고, 이건 회복실이에요. 수술방에 가면 모니터도 봐야 되고, 내시경도 봐야 되고, 환자 정보도 봐야 되고, 이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구글 글래스가 이걸 다 해결하죠.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구글 글래스 통해 가지고 모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증강현실로 갈 수 있죠. 증강현실 문제를 좀 보면. Now before we start, let me explain the setup a little bit. Darren is wearing a HoloLens, and he sees this globe we showed you in January right in his world. Now we also have this custom camera rig over here, so that you can see the holograms up on these screens as if the camera is wearing a HoloLens. Now when we introduced Windows Holographic, the globe was just a slide. Today, Darren is experiencing it as a universal Windows app. And guess what? It's running on Windows 10. Welcome to Windows Holographic. 현실을 가면 오토로 섞여 있습니다. 이제. This
is life with holograms. And as you can see, Darren has customized his space. Instead of digging through menus, everything is right where he wants it. Yeah, whether it's Microsoft Edge, Photos, or video apps, these are simply universal Windows apps that were placed as holograms. So, whether it's a slate on the wall, or something a little bit more dimensional, like my loyal companion Fang here, hey buddy, you can customize your space the way you want it. Now I want to add something to my space, so I'm going to pull up my holographic start menu, and I'm going to open up Skype. I'm the worst at keeping in touch, so I'm going to take the people that matter most to me, and I'm going to pin them to this wall right here. That way, every time I walk into this room, I'll see their smiling faces and be inspired to reach out to them. We're all creatures of habit, and we do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spaces in our homes. This stage, as an example, is modeled after Darren's apartment. Yeah, and this is where I'd hang out in my apartment and surround myself with the applications that I want to access or just check out. For example, I'm planning a trip to Hawaii in a couple weeks, so I placed this awesome weather app over here. So when I'm moving around, I can easily glance at it, reference it, and understand what the weather's going to be like when I get there. Hopefully still hot. Then if I look up here on the wall, to my left, I've got a video player. I simply reach out, air tap, and I'm right in the action. Now, what if Darren has things to do around the house? He should.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선초 광고를 보시죠. 여기 쉬운 거 있구나. 안 보고 많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부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가 박물관에 갔을 때 이게 홀로렌즈를 통해서 증강현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근육을 kontrol하는 미호, 스마트 모자, 그래서 모바일 뇌파 센싱을 해가지고 뇌졸중 발생, 여기 실제 나와 있는 모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온몸에 다 붙일 수 있죠. 스마트 신발. 그래서 신발 안에 우리가 프레셔한 센서가 붙어가지고 내 위치를 알죠. 아까 이게 해피포크, 그다음에 바이두의 그 젓가락, 스마트 젓가락입니다. 여기 요 하나가 마치 또 오픈소스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CPU가 있고 안테나 있고 다 있습니다. 패치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스경입니다. 인공심장까지 있죠.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을 개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아시죠? 옛날에 제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을 했는데, 자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건강 또 아까 레이지 커즈발 하듯이 건강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 관리를 해주는 시대가 최적화됐습니다. 자 플랫폼 싸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IOB하고 IoT가 합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플랫폼 사업에서 이 IOB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하죠. 웰닥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당뇨 측정 가지고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자의무기로 보안 회사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얘들이 당뇨 측정을 해서 돈을 벌죠. 애플 헬스키트도 애플 아이폰이 6가 나오면서, 아이워치가 나오면서 얘들이 굉장히 공을 들인 게 뭐냐면은 메이어 클리닉이라는 큰 병원, 에픽이라는 그 PHR 회사, 그 다음에 나이키라는 헬스케어 회사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만들고 삼성도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그다음 핏빛은
또 자기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결국은 웨어러블도 플랫폼 경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비즈니스에 똑같이 써놓은 것처럼 누구하고 협력할 것이냐, 누구를 고객으로 할 것이냐, 플랫폼, 인프라는 뭐냐, 이걸 가지고 착용, 의료, 신체 부착, 성취의식 각각의 이런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가 수익 구조를 놓고 보면요, 수익 구조가 2015년, 2017년 놓고 볼 때 확실한 변화가 서비스가 수익으로 갑니다. 디바이스 판매가 차지하는 수익은 급속도로 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포함한 우리 웨어러블 시장에서 하드웨어 비중은 앞으로 10% 미만으로 대부분 비중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뭐로 서비스 되는 거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서비스.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기기는 제로를 향해서 갑니다. 서비스 수익이 이렇게 크죠. 이게 결국 우리가 웨어러블 사업도 뭐로 봐야 되느냐? 서비스 사업이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디바이스 이것이 순환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로 웨어러블 산업입니다. 빨리 그래서 웨어러블 챌린지가 결국 이 서비스를 뭐로 만드느냐, 빅데이터의 인텔리전스, 액셔너블 인텔리전스 이걸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하고 디스파티하고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자, 웨어러블의 디자인 프린시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인터랙션을 뭐하고 하는 요 전체 그 프린시플을 보시고 사업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규제가 많다. 지금 한국에 원격 의료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전 세계로 안 되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 다음에 대개 여기서 수익 구조가 보험회사 나옵니다. 핏핏도 보험회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핏핏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뭘 해주느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깎아줘요. 왜냐하면 너 운동 열심히 하니까 아마 내가 보험료가 적게 나갈 거야. 통계 쫙 내가지고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핏빛을 드릴 위에다 올려놓고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심박이 잡히지 않는 그 저기 운동량은 우리는 인정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박을 또 강제로 집어넣는 게 뭐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미국은 잔병치료도 큰 돈이고 우리 잔병치료 저렴하죠. 비만 인구가 많고 야외 활동이 많고 이래서 얼리 어답트에서 미국은 빨리 지금 대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이 웨어러블 시장이 2.5%가 물론 보통 얼리 어답터죠. 그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5배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5배 커지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약하죠. 대륙의 실수 참 문제죠. 자, 요 시장에서 핵심은 역시 서비스라는 얘기 다시 하고 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목자세 교정하는 거, 영유아한테 피워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생체 리듬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할 때 하는 거, 별거 다 유방암 진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치매 진행 한국 회사죠. 이런 거 있고, 바이오도 아까 본 거 있고, 그 외에도 웨어러블들 보면 별거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운동하는 거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스키 타는 거. 스키 탈 때 어떤 자세로 탔을 때 네가 잘 타고 어떤 자세로 안 되더라. 테니스 라켓. 어떤 자세로 쳤을 때 잘하고 어떤 자세로 쳤을 때 못하더라. 축구. 어떤 자세로 또 골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용 중단하는 소비자들. 하다가 안 하더라. 그 다음에 적용 기술의 한계. 그 다음에 웨어러블들이 되게 보트를 입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1년 이내 50%가 사용자 이탈하더라.
이게 인사이드 웨어러블의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학 중심의 그 사업입니다. 이걸 즉각적 효용을 알려줘야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더라. 이 모바일 게임 재밌잖아요. 내가 두들겨 부시면 바로 점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 한참 있다 나타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매력을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이 웨어러블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이 제임스 박이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재미 요소, 매력적인 특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나이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 뭘 집어넣느냐면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다음 세 번째 후에 게이미피케이션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제가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할 거고. 또 당뇨병에 관련돼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당뇨에 관계된 기록, 미션 수행, 인공지능 이런 게 전부 다 웨어러블 산업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보여지는 IoT 제품들. 패션하고 관계돼 있죠? 그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스마트 양발, 그 다음에 심박 측정하는 거, 방구 분석하는 거. 이거 웃을 일이라는 게 방귀를 분석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패션 브랜드하고 컬래버레이션 하는 겁니다. 스와로프스키하고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만들었죠. 자, 기술적 한계가 배터리, 부품 유연성, 입출력 장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태그웨이죠. 요거 체열 가지고 발전하는 거. 휘어지는 부품. 그 다음에 심플 트래커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게 빨리 될 것인가. 자, 특허가 표준인데 웨어러블 특허는 핏빛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키, 핏빛, 애플 뭐 이런 애들이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핏빛은 수는 많지만 상당히 늦은 특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측정부, 통신부, 판단부 이런 특허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특허들 예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핵심 경쟁이 됩니다. 웰닥은 당뇨 알고리즘 하나 가지고 지금 승인받아서 조 단위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웨어러블에 관계된 표준들입니다. 표준들이고 IEEE 1113에 대한 표준들이고 헬스케어 플랫폼들. 자, 그래서 웨어러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있고 빅데이터의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은 아니지만은 23andMe가 얘기하듯이 인간 개념 문제가 또 앞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람 유전자 분석하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옛날에 30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1,000 얼마죠? $99죠. 23andMe 99달러. 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기 세르게이 브린의 이혼한 마누라 바이오 학자입니다. 그래서 $99로 유전자 분석해서 얘가 뭐 하겠다느냐. $99 분석해서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놓으면 그로부터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2014년에 모기업소 75만 원을 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회사 만들었죠. 네. 치료의학 하는 회사 만들었죠. 네, 구글의 얘기입니다. 애플은 뭐냐? 리서치 킷 가지고 수많은 병들을 이제 진단합니다. 최근에 파킨슨병 치료제 나온 거 아세요? 네,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브레인, 인간의 브레인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요 브레인 디코딩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크리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가지고 이걸 해서 원격으로 이게 말 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투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 게 다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브레인 투 브레인으로 가서 그 다음 다시 텔레파시로 가는 거죠. 즉 오토 월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새로운 세상의 핵심은 이 오프라인 세상의 IoB 혹은 IoT가 온라인 세상의 데이터와 연결돼서 인공지능이 이걸 최적화 맞춤해서 세상을
최적화시키는 거더라. 그래서 빅데이터 발생, 수집, 저장, 진행, 맞춤. 이 전체가 다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어두운 면, 밝은 면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